우리 군의 신뢰도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최악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은 정도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흠집을 내기에 바쁩니다. 마치 일종의 심리전이 아닐까 싶은 의심마저 들 지경인데요. 일례로 대한민국 군사력의 실상이라며 일부 후방부대에서 운용 중인 노후 장비에 대한 비난이 심합니다.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 비난 중 일부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M48 패튼 전차는 M48A3K, M48A5K 등 우리 군의 기술력을 통해 상당한 개량을 거쳤지만 워낙 연식이 오래되고 구식 개념의 무기체계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데요. 패튼의 스펙상 최고 속도는 50km 내외지만 일부 구형 패튼의 경우 평지에서조차 이 절반에도 속도가 미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국내 모어 논사에서 패튼이 언덕조차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고물전차라며 고발성 기사를 작성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런 패튼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 중인 패튼의 대부분은 전방의 기갑부대가 아니라 후방동원 보병사단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유사시 치안 유지와 지역 방위 임무를 담당한다는 건데요. 또한 동원보병사단에 배치돼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패튼은 전차전이 아니라 대보병전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패튼이 아무리 구닥다리라 하더라도 105mm 주포를 탑재한 전차는 적보병의 저승사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패튼이 오래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군의 기갑 전력이 허상이라고 비난하는 건 지나치게 악의적인데요. 심지어 이들은 대한민국의 수적 주력인 K1 전차까지도 패튼과 싸잡아 욕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도 있는데요. K1도 벌써 30년이 훨씬 넘은 노후 전차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K1은 1984년 개발 완료 이후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돼 있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하여 88 전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52구 경장 105mm KM68A1 강선포를 탑재한 9.6m의 전장에 전폭 3.6m, 전고 2.2m에 달하는 K1은 패튼과 비교할 수 없는 본격적인 현대식 전차였는데요. 게다가 무려 1200마력급 디젤 엔진을 장착해서 최고 시속 65km까지 주파가 가능했고 험난한 지형에서도 무리 없이 40km까지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K1의 노후화 문제도 심각해졌는데요. 특히 K1은 설계 개념 자체가 관측과 회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동성은 빠를지 몰라도 전면 방어력은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고를 극단적으로 낮춰서 3세대 전차 중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추가 부품 장착이나 개량이 극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500대에 가까운 K1을 보유한 우리 군의 기갑 전력이 허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약 2200대의 전차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군의 전력 상황을 감안하면 얼핏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최강이라 자랑하던 기갑 전력은 정말 종이호랑이나 마찬가지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화력, 최일선을 책임지는 K1 전차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K1 때문에 우리 군의 전투 수행 능력이 형편없다는 건 그야말로 선전선동에 불과한 망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K1은 우리 군의 기갑 전력 중 무려 70%를 차지하는 분명한 수적 주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 특유의 뛰어난 기술력이 접목된다면 노후화를 가만두고 볼 리가 없는데요. K1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어이없는 주장과 달리 이미 대부분의 물량이 현대화 개량을 끝낸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선 12년을 주기로 대규모 창정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기갑 장비는 엔진 재생부터 시작해 모든 부품을 정비하고 그간의 개량 사항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당장 1997년 개량형인 K1A1만 보더라도 기존 K1 전차와 비교해서 확실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화력입니다. 1990년대 초 북한이 전장 9.5m, 전폭 3.4m, 전고 2.1m에 125mm EA-46 활강포를 탑재한 T-72 전차를 실전 배치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군에는 콘택트 만능장갑을 탑재한 T-72A, T-72B를 파괴할 대전차화기가 전무했습니다. 심지어 K1의 주력 포탄인 K70 105mm 날탄의 370mm 관통력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6.25 전쟁에 얽힌 대한민국의 전차에 대한 한을 생각하면 악몽이나 다름없는 전망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적어도 동구권, 즉 소련, 중국, 북한 3국의 주력 전차의 화력에서만큼은 절대 밀려선 안 된다는 일념으로 탄생한 게 바로 K1A1입니다. 일례로 K1A1의 가장 큰 변화는 KM68A1 105mm 52구경 장강선포를 KM256 120mm 활강포로 교체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2500m였던 사거리가 3500m까지 증가한 것은 물론 K76 날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K76은 2km 기준 무려 650mm의 전차장갑을 관통하면서 획기적인 화력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K1A1과 K76의 조합은 현재 북한의 주력 전차 중 하나인 성군호의 580mm급 포탑 전면 장갑은 물론 중국의 주력 전차인 96식 전차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현존하는 주변국들의 모든 전투 차량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력인데요. 정리하자면 다른 나라에서 최신형 전차로 불릴 정도의 화력을 한국은 이미 90년대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K2 흑표라는 세기의 걸자까지 개발해냈으니 전 세계가 한국의 기갑 전력에 혀를 내두르는 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K1A1에 아무런 단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105mm 활강포를 기준으로 삼은 K1 차체에 120mm 활강포를 탑재하는 업권 개량은 단순히 포탄만 바꾼다고 끝날 일이 아닌데요. 이로 인해 K1A1은 포탄 발사 시 반동을 제어해주는 주퇴복자기의 무게를 증가했고 현수장 등을 개량하면서 전체 중량이 크게 증가했고 기존의 장점이던 기동력이 최대 속도 시속 60km 수준으로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포탄 무게가 증가하면서 탄약 저장량이 감소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마저도 최신형 사격 통제 장치와 조준경 업그레이드를 통한 명중률 향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빠른 속도로 포탄을 쏘면서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발필중의 성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1A1이 이미 다른 나라의 최신의 주력 전차급의 성능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또 다른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 건데요. 바로 K2 흑표 전차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최정상급인 K2와 유기적인 합동운용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오히려 K1A1의 성능이 부족하게 되어버린 건데요. 그 결과 우리 군은 다시 한번 성능 개량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K1A2입니다. K1A2 전차의 주요 개량점은 K1A1의 노후화된 전자장비를 K2 흑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디지털 전장관리 체계가 적용되면서 K2는 물론 K21 보병전투장갑차 등과도 협동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제대가 실시간에 전장 상황을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또한 피하 식별 장치와 전후방 감시 카메라 같은 디지털 장비가 장착되면서 전투 차량 간 통합 운용이 가능해졌고 특히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아군 전차에 대한 5인 사격 방지 기능이 추가되어 전차의 운용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K1A1에서 화력을 향상하고 K1A2에서 전천후 능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